봐봐. 오늘은 혈액을 배울 건데 혈액은 한 글자로 말하면 그거죠. 피죠, 피. 피를 뽑아. 지금. 뽑았다 시작. 뽑아가지고 그 피를 원심분리합니다. 원심분리. 이렇게 막 돌아가는 장치에다 꽂고 피를 뽑은 튜브를 원심분리 장치에 꽂고서 원심분리를 막 시키면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게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뜨게 되거든요. 원심분리 장치에 넣고 하면은 그때 무거운 게 아래로 가라앉은 거고요. 가벼운 게 위로 뜬 겁니다. 혈액을 분리한 거야.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으로 분리한 거야. 뭐가 무거울까? 혈액 중에. 혈액에 들어있는 무엇이? 고체물질. 혈액 속에 고체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적혈구, 백혈구. 들어봤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고체물질이거든. 고체물질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적혈구, 백혈구 같은 물질이라서 써있죠. 혈구라고 써있습니다. 혈구. 혈구 성분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자, 혈구 성분 체크할게요. 혈구 성분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을 혈구 성분이라고 하고요. 공통점은 고체입니다. 공통점은 고체 성분이에요. 세포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세포라는 것이 고체죠. 액체 녹아있는 건 아니니까 세포 성분이 고체 성분입니다. 자, 위에 떠 있는 건 액체 성분이에요. 액체 성분이 위로 떠 있는데 그 액체 성분을 뭐라고 하냐?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혈구가 밑에 45%의 비율을 차지하고요. 혈장이 55%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혈장이 좀 더 많아. 액체 성분이 좀 더 많고 혈구 성분이 조금 적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혈장은 약간 엷은 노란색의 액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약간 옅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혈장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혈장. 근데 혈장, 이 노란색 액체는 한동안 놔두면 다 굳어버린다. 우리 피 흘려가지고 색상에다가 피를 뿌려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 굳어버려. 우리 피가 나다가 딱지 생기면 피딱지가 굳어버리잖아. 피딱지가 굳어서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처럼 피가 다 굳어버립니다. 혈장 속에 들어있는 피브린, 몰라도 됩니다. 피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피브린이라는 성분이 피딱지를 형성하는 성분이에요. 성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 노란색의 액체가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그림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안녕. 적혈구. 잘 보이나? 약간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보인다. 이런 원반 모양. 가운데가 이렇게 술록, 안쪽이 이렇게 블룩블룩 들어가 있어요. 약간 도너츠 모양인데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쑥 들어가 있는 도너츠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적혈구의 기능이 뭐냐? 적혈구는 뭘 날라주는 기능을 한다? 산소 운반을 합니다. 산소 운반. 응? 뭐라고? 뭐라 했어? 선생님이 몰랐다 이러고. 아, 몰랐다고?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면 표면적이 넓어서 산소를 붙일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산소를 날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히는 거야. 원반 모양인 이유는 표면적을 더 크게 만들어서 산소를 더 많이 운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반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핵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봐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적혈구는 원래부터 이런 모양이 아니야. 적혈구는 어디서 만드냐면은 뼈 안에서
뼈 안에서 적혈구를 만들어 뼈 안쪽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긴? 뼈 안쪽 약간 붉은빛이 도는 뼈 안쪽을 이거라고 해요. 뼈 안쪽에 그 녀석이 안 좋으면은 백혈구도 이상한 백혈구를 만들어서 백혈병 같은 데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땡땡 이식을 하지. 심장? 아니, 심장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뼈 안에 있는 거라고! 뼈 안에 심장이 있나요? 아, 갈비뼈 안에 심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진짜 뼈를 뜯어가지고 뼈를 부러뜨리면 그 안에 빨간색이 뭐가 있다니까. 들어봤을 거야. 골수. 그래서 이 적혈구, 백혈구 같은 것들은 다 골수에서 생성합니다. 골수에서 만들어, 골수가 뼈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여기 부분을 골수 부분이다. 골수 부분 안쪽. 여기서 이제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드는데, 자, 적혈구도 세포고요. 백혈구도 세포거든요.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 세포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핵이 있는 거, 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백혈구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세균 같은 걸 잡아먹는 걸 식균작용이라고 해요. 식균작용. 균을 잡아먹는다. 식균작용이라고 불러줘. 식균작용.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나 백혈구나 다 어떤 세포다. 그래서 처음에 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처음에 적혈구가 태어났을 때,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 동그란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요. 원래 처음엔 핵이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핵이 있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원반 모양일 때보다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표면적이 좀 더 작은 편이거든. 그래서 핵을 없애버려. 핵을 퇴화시킵니다. 핵을 없애서 가운데를 누른 거야. 핵을 없애버리고 가운데를 누르는 어떤 그런 성숙하는 단계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핵이 없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 있었지만 나중에 핵을 없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과정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요 적혈구가 좀 성숙하면 2번 적혈구로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적혈구를 그래서 아동세포의 적혈구에서 적혈구 아동 저가세포라 해요. 적혈구가 아동 상태야 이 뜻이야. 저가세포 상태로 태어났다가 이게 이제 자기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원반 모양으로 진화가 되는 거지. 성숙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백혈구도 이제 핵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식균작용을 담당을 합니다. 자, 우리 피검사를 하잖아. 피검사를 할 때 항상 보는 게 뭐냐면 백혈구 수치를 봐요. 백혈구 수치. 백혈구 수치는 적혈구에 비해서는 수가 적어요. 적혈구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혈구 중에 수가 가장 많은 게 적혈구야.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가 피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적혈구는 산소랑 결합이 되면, 산소하고 땅 결합이 되면은 적혈구를 이루고 있는 적혈구가 철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철 성분이 산소를 땅 붙이면 철이 녹습니다. 철이 녹슬어버린 색깔이 이런 약간의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철 녹슨 거 본 적 있죠? 철 녹슬면 약간 붉은빛 띠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저 철분 성분이 산소랑 결합돼서 약간 녹슬어 있는 색깔이 이런 빨간색이라고 보면 돼요. 피가 빨간 이유가 뭐다? 산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빨간 거야. 그럼 파란 피도 나오나요? 우리 몸에서? 나와요. 지나가고 있는 피 보이나요? 피줄? 이거는 딱 여기만 딱 뜯어가지고 피를 뽑아내면은 이거는 요 색깔 그대로 나옵니다. 빨간 피가 아니죠. 빨간 피가 아닌 색깔이 나와요. 빨간 피가 아닌 요런 색깔은 뭐가 없는 색깔이다?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적혈구 색깔이에요.
산소가 포함된 적혈구 색깔은 붉은색이고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적혈구는 산소를 떨어뜨렸으니까 다시 원래 철의 색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약간 이런 푸른빛을 띠게 됩니다. 여기는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의 정체가 뭐다? 철이야, 철. 철로 되어 있는 녀석이라서 산소랑 결합했을 때만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산소랑 떨어지면 다시 색깔이 암적색, 이런 약간 푸른색 계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백혈구는 수가 적은 대신에 무슨 일을 한다? 균을 잡아먹는, 몸속에서 균을 잡아먹는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균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몸속에 세균이 침투했다. 그럼 백혈구가 가서 걔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세균이 들어온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백혈구가 분열해. 야, 이대로 안 되겠어. 2개, 4개, 8개 분열. 분열을 막 해서 싸워요. 분열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핵이 있기 때문이야. 핵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서 핵은 분열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너 분열해. 내가 복주해줄게.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분열해서 수를 늘릴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 세균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를 해서 백혈구 수치를 따져보는 이유가 뭐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으신데요? 뭔 소리야? 네 몸속에 세균 겁나 많아. 이 뜻이야. 이해됩니까? 백혈구 수치가 높다고 말하는 건 돌려서 말하는 거야. 네 몸속에 세균 겁나 침투했는데 관리 좀 해야겠어. 그죠? 약 좀 먹어야겠어.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백혈구 수치를 통해서 내 몸속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세균이 침투했는지, 세균 수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치가 백혈구 수치가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백혈구에서 쪼가리가 이게 떨어져 나온 거야. 백혈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어떤 조각을 혈소판이라고 불러줍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둘 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얘도 떨어져 나온 어떤 조각이니까 핵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크기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겠죠. 얘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봐봐. 아까 혈장 속에 피브린이라고 하는 어떤 섬유 조직이 들어있는데 섬유 조직만, 그 실 같은 성분만 있다고 해서 피딱지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이 혈소판이 가서 땅땅땅땅 달라붙고 피브린으로 이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피브린과 혈소판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피딱지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소판이 없으면 그래서 피딱지가 잘 형성이 안 돼요. 피가 계속 나겠죠? 이런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기능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것의 기능입니다. 기능.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하고요.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혈구 성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혈장 성분은 아까 액체 성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 물일까? 물만 있는 거 아니고 물에 녹아있는 무엇? 물에 녹아있는 영양소들도 그 안에 녹아있고요.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같은 것들 그 안에 막 녹아있습니다. 그 혈장 성분에 여러 가지 물과 함께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혈장 성분이구나 라는 거고 그 피가 움직이면서 그 혈장 성분에 녹아있는 물질들도 운반이 되겠죠? 운반을 담당을 합니다. 물이니까 운반을 하겠죠? 자, 적혈구 하나 더 추가.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하는데 몸속에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요. 피검사했더니 당신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은데 몸속에 적혈구가 많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산소를 잘 날라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 뇌가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 뇌한테 산소를 제대로 잘 날라주지 못하면 뇌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어지러워, 기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어지러워. 이럴 때 우리는
빈혈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빈혈이 왜 생기는 거냐면 뇌로 산소 운반이 잘 안 될 때 빈혈이 생겨요. 빈혈. 산소 운반이 안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다? 적혈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때 빈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적혈구 숫자가 낮다. 당신 빈혈이에요. 빈혈이네요. 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이 헌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본 적 없죠? 솔직히 말하죠. 해본 적 없죠. 이제 고등학생쯤 돼야쯤 헌혈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아직도 성장을 막 하는 중이라서 몸속에 이런 적혈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해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들까지는 아직 헌혈을 잘 못하고 고등학생이 돼서 처음 헌혈했어야 하는 제자들이 되게 많아. 저 처음 헌혈했어요. 고2가. 그동안은 빠꾸 맞았다고 계속. 잠깐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헌혈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당신은 지금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지금 헌혈하면 안 돼요. 네 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 뭐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하면. 너 피가 필요 없어. 헌혈하지 마. 이 뜻입니다. 헌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나의 피도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건강한 어떤 그런 피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더 그들이 원하는 수치가 있어요. 이 정도 수치 이상은 돼야 수혈했을 때 그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수치 이상이 넘어가야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헌혈 해봤죠?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주인도 안 해봤어? 아니, 중학생 안 하는구나.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시킬 거예요. 성장기 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쌤도 성장기 중이라서 아직 헌혈을 겁나 많이 했어요. 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자, 혈액순환 여기 파트는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부분인데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만 복습할게요. 심장은 이렇게 여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은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나눠져 있어요.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심방은 피를 받는 곳이야. 피를 받는 곳이고요. 심실은 피를 내보내는 곳입니다. 심실은 피를 내보내는 곳이에요. 자, 심실은 피를 멀리까지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방에 비해서 혈관이 되게 혈관이란다. 근육 구조가 굉장히 두꺼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방보다는 심실이 좀 더 튼튼합니다.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잖아. 두근두근 뛰는 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두근두근 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방에서 좌심실이라고 하는데 자, 위에를 방, 아래를 실,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야. 내가 품고 있다. 심장을 품고 있을 때 이쪽이 왼쪽이잖아.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좌심방에서 피를 받아. 빨간 피를 받아. 그걸 좌심실로 내려보내. 좌심실은 이 빨간 피를 어떻게 해야 돼? 산소가 풍부한 피니까 온몸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온몸을 뿌려서 온몸을 돌게 만듭니다. 온몸을 돌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들한테 산소를 막 공급을 해요. 산소를 공급하니까 피 색깔이 뭐로 바뀌어?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다시 모이고 있죠? 다시 모여서 돌아서 우심방으로 들어와. 우심방에서는 이제 다시 산소를 충전해야지.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산소 충전해와 하면서 우심실에서 폐로 빵 쏴주면 폐로 빵 쏴주면 폐에서는 산소를 다시 공급해서 빨간 피로 바꿔가지고 다시 좌심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온몸을 도는 순환과 폐를 도는 순환으로 크게 순환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 거야. 왜 두 종류라고 말하냐면은 자, 심장 기준이야. 여기 요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몸 돈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왔죠. 요 순환 하나를 온몸을 도는 순환, 온몸 순환 또는 크게 돈다 그래서 대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째, 심장의 이쪽 부분에서 출발해서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있죠. 여기 폐를 중심으로 도는 요 순환,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요 순환을 폐순환
폐순환이라 불러주거나 또는 좀 작은 순환이라 그래서 소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온몸을 도는 건 대순환이라 불러주고요. 작은 순환은 소순환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맥, 정맥 이름은요. 잘 봐. 심장에서 나가고 있는 혈관은 다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가고 있는 혈관은 동맥이에요. 동맥이라 불러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해요. 심장 기준으로 나가는 혈관 동맥, 심장 기준으로 들어오는 혈관 정맥입니다. 근데 이 1번 동맥은 온몸을 도는 동맥이죠. 온몸으로 가는 동맥이니까 크게 도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큰 대자서 대동맥이 되는 거고요. 자, 온몸을 돌고 돌아 들어오는 정맥이니까 대정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동맥은 나가니까 동맥인데 폐로 가는 동맥이니까 폐동맥이 되는 거고 이 정맥은 폐로부터 들어오는 정맥이니까 폐정맥이 되는 겁니다. 자, 동맥과 정맥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동맥혈과 정맥혈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동맥, 정맥. 동맥, 정맥은 동맥혈, 정맥혈과 다른 겁니다. 동맥과 정맥은 혈관을 말하는 거고 동맥혈, 정맥혈은 피를 말하는 거. 피의 종류야. 동맥혈은 빨간 피, 정맥혈은 파란 피입니다. 왜 빨갛고 왜 파라냐? 산소가 방금 하셨죠?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빨간 피. 산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파란 피가 되는 거지. 산소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동맥혈과 정맥혈이 갈라지는 거야. 하지만 방금 배웠듯이 동맥과 정맥은요. 심장 기준으로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이었죠. 자, 이거는 심장 기준으로 나가냐 들어오냐를 가지고 동맥과 정맥이 결정되는 거고요. 동맥혈과 정맥혈은 산소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할게요. 온몸 순환. 큰 순환이죠. 대순환. 대순환의 경로를 보면요. 첫 번째 1번. 좌심실. 그죠? 좌심실. 여기 있죠? 좌심실 출발. 온몸 순환. 좌심실 출발. 그 다음에 어디 간다? 대동맥 지나, 대동맥. 대동맥을 지나서 온몸으로 가죠. 온몸으로 간 다음에 자, 혈관은 대정맥을 따라오죠. 대정맥. 대정맥을 따라서 어디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좌심실, 대동맥, 대정맥, 우심방. 좌심실, 대동맥, 대정맥, 우심방. 이렇게 도는 게 뭐다? 온몸순환. 크게 도는 거. 그 다음에 자, 작게 도는 거. 어디 출발? 1번 출발. 우심실 출발. 폐동맥을 지나서 폐를 지나서 3번 폐정맥을 지나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게 작은 순환, 폐순환이 됩니다. 폐순환은 정리하면 우심실 출발, 우심실 출발 해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게 폐순환이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이름들을 중간중간 비어있는 이름들을 채워놓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잘 기억을 해 놓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 속속 문제 풀어볼게요. 다 배웠습니다.